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두 손을 짚어야 하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계단 올라가시면 허벅지 앞쪽이 금방 타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녁만 되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근감소증. 대한의사협회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은 10년마다 약 6%씩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녹두 안에 이 병에 맞서는 류신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녹두로 빠지는 근육을 잡고 관절 통증까지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주의사항은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이것은 뼈가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빠져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감소증 진단 기준은 악력이 남성 28kg 미만, 여성 18kg 미만입니다. 보행 속도가 초당 0.8m 미만이면 위험 단계로 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가까운 분이 해당되시나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근육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7년에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일반 성인은 0, 9g이니까 훨씬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작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약해지면서 이 권장량에 못 미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데 근육은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밥심으로 살아오신 우리 세대가 이제는 정작 자기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근육이 저절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넘기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의학에서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만 건드려도 불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 스위치를 세게 정확하게 눌러야 겨우 불이 들어옵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핵심 물질이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한 끼에 최소 2.5g에서 3g의 류신이 있어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제대로 켜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우유를 열심히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거죠. 그런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고 힘이 없어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열쇠를 많이 가져와도 자물쇠가 녹슬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류신이 바로 그 녹슨 자물쇠를 풀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기나 단백질을 더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제대로 된 조합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녹두에는 류신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건조 녹두 100g 기준으로 약 1, 7g의 류신이 들어있습니다. 녹두죽 한 그릇이면 한 끼에 필요한 류신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다른 식재료를 함께 드시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혹시 건강식품 매장에서 류신 보충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그런데 류신만 따로 사서 드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2025년 7월 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의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 400명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17건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류신을 단독으로 보충했을 때는 근육량이나 근력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와 함께 드셨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악력이 평균 2.1, 7kg 올라갔고 보행 속도도 의미 있게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류신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음식으로 드셔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싼 보충제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녹두 조합 방법이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중에 건강식품 매장에서 류신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보시고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 통에 몇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녹두에 쌀을 함께 넣고 강황과 참깨를 더하면 류신만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엌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2025년에 55세 이상 36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류신 섭취가 많은 그룹의 근감소증 위험이 87.9%나 낮았습니다. 거의 9배 차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들은 류신 보충제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식사에서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두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근감소증과 당뇨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근육 단백질이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빠지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쪽도 같이 무너지는 악순환입니다. 바로 여기서 녹두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녹두 안에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국제식품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 물질들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직접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드신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두 전분 안에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면서 소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녹두의 혈당 지수는 31에서 38 사이입니다. 흰쌀밥은 73입니다. 감자는 85입니다. 녹두는 이것들의 절반도 안 됩니다. 즉 녹두를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근육에 필요한 류신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시에 근력이 떨어지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녹두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음식으로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말씀드릴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녹두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가장 잘 보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녹두와 쌀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녹두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메티오닌이라는 다른 아미노산은 부족합니다. 반면 쌀에는 메티오닌은 많지만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빈자리를 딱 채워서 고기 못지않은 완전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대가 고기 귀하던 시절에도 건강하셨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껍질째 녹두 한 컵을 따뜻한 물에 6시간 정도 불리세요. 현미 반컵, 물 3컵과 함께 약한 불에서 45분 끓이시면 됩니다. 전기밥솥이 있으시면 죽 모드로 돌리셔도 됩니다. 양념은 소금만 약간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3일 정도는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때마다 데워서 강황과 참깨를 그때그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녹두를 불린 후에 껍질을 벗겨내십니다. 더 부드럽게 드시려고요.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2025년 한국육종학회 연구에서 녹두 품종별 항염증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비텍신이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경로인 NF-kappaB 경로를 직접 차단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관절이 붓고 아픈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비택신은 그 공장의 전원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택신의 97%가 바로 녹색 껍질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항염증 효과와 혈당 조절 효과의 거의 전부를 버리시는 겁니다.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부드럽게 익히시면 껍질이 있어도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벗기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숙주나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숙주나물 아시죠? 이것이 바로 녹두로 만든 콩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숙주나물이 일반 녹두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몇 가지 면에서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키우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함량이 약 2.7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소화를 방해하던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최대 23%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녹두인데 싹을 키웠을 뿐 영양소 흡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평소 소화가 약하신 분, 속이 쉽게 더부룩하신 분들께는 특히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익힌 녹두보다 소화에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녹두죽 위에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살짝 데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숙주나물 한 봉지가 보통 1, 0원에서 2, 0원 사이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녹두와 쌀을 함께 끓여서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우는 완전 단백질을 만드는 것. 둘째, 소화가 약하신 분은 숙주나물을 활용해서 비타민C와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 두 가지 모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녹두 껍질 절대 벗기지 않으시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는 함께 넣으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중에 관절이 쑤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방법은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으세요.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관절 안에서 타오르는 염증을 직접 억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강황만 드시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알의 약을 먹었는데 한두 알 정도만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검은 후추 한 꼬집을 함께 넣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큐민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높아집니다.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후추 안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두 껍질 속 비택신도 관절을 보호합니다. 2019년 국제면역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비택신이 골관절염 환자의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염증 때문에 연골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비택신이 막아주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황의 커큐민은 관절의 불을 끄는 소방관이고 녹두의 비택신은 연골의 벽을 지키는 경비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겁니다. 녹두 요리가 거의 다 익었을 때 강황가루 작은 티스푼 하나와 후추 아주 조금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음식이 황금빛이 되면서 향도 좋아집니다.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깨를 함께 뿌려 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제일 먼저 우유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나요? 참깨 한 티스푼, 약 10g에 칼슘이 351mg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 200ml에는 약 300mg입니다. 참깨 한 티스푼이 우유 한 잔보다 칼슘이 더 많습니다. 놀라시죠? 게다가 참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 구리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서로 도우면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뼈는 칼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흡수되고 뼈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참깨를 살짝 볶아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으신 후에 녹두 요리 위에 한두 티스푼 뿌려 드세요. 작은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몇 달은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매번 볶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이용한 근육 합성은
오랜 시간 공복 후에 가장 활발합니다. 밤새 여러 시간 주무시고 난 후인 아침 식사 때가 근육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녹두가 포함된 식사를 하시면 류신이 공복 상태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켤 수 있습니다. 같은 녹두를 드셔도 아침에 드시느냐, 저녁에 드시느냐에 따라 근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하시면 아침 식사나 이른 점심에 녹두 요리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껍질째 녹두와 현미를 함께 끓이시고 강황가루 1티스푼과 후추를 넣으시고 위에 참깨를 뿌려 드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은 숙주나물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이 모든 재료를 몇천 원이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우리 부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빈속에 커피부터 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빵 하나로 때우시진 않으셨나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들 밥 먹이느라 정작 자기 밥은 대충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 우리 근육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침 한 끼가 달라져야 합니다. 녹두죽 한 그릇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중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한병호 어르신, 올해 74세이십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35년간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다리 근육이 급격히 빠지셨습니다. 동네 뒷산 산책길을 오르시는데 중간에 쉬어야 했고 내려올 때는 무릎이 불안해서 옆 사람 팔을 잡아야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감소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녹두죽에 강황을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녹두 맛이 좀 낯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미를 좀 더 많이 넣고 녹두는 조금만 넣으셨다가 점점 비율을 늘려가셨습니다. 3달 후에 뒷산 산책길을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녹두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이분은 식사를 바꾸면서 동시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도 하루 2번 하셨거든요. 음식과 가벼운 운동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꺼번에 5가지를 다 하시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딱 하나만 하세요. 시장에서 녹두를 사오시는 겁니다. 건조 녹두 500g이면 한 달도 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몇천 원이면 됩니다. 사오셔서 하룻밤 물에 불려두시고 다음날 아침에 현미와 함께 부드럽게 끓여보세요. 껍질째 불리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마트 양념 코너에서 강황가루와 참깨를 사오세요. 녹두죽에 강황가루 1티스푼, 후추 1꼬집 넣고 위에 참깨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4가지가 한 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침에 드시면 5번째까지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제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고 넘기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혈액 희석제, 특히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2021년 연구에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이 녹두를 정기적으로 드셨을 때 혈액 응고 수치가 불안정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강황도 혈액을 약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2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당뇨 때문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약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좋지만 오래 복용하시면 비타민 B12 흡수를 줄이는 부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녹두와 참깨에는 엽산은 풍부하지만 비타민 B12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트포르민을 드시면서 녹두를 자주 드신다면 같은 식사에 계란 하나나 소량의 유제품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 비타민 B12 수치 확인을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3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
특히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건조 녹두 100g에 칼륨이 약 1, 246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면 바나나 한 개에 약 400mg입니다. 녹두가 바나나의 3배가 넘습니다. RPC.N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칼륨이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좋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는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을 들으시면서 혹시 걱정이 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녹두는 안전하고 좋은 식재료입니다. 다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먼저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진료 때 녹두를 자주 먹으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한마디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녹두로 류신을 공급해서 스위치를 켰으면 그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근육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쭉 펴고 10초 유지하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양쪽 번갈아 10회씩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이것이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천천히 걷기도 좋습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막아주면서 다리 근육도 사용하게 해줍니다. 녹두에서 공급된 류신이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려면 근육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주방에서 무거운 솥과 식판을 다루시던 분인데 은퇴 후 3년이 지나면서 팔에 힘이 급격히 빠지셨다고 합니다. 시장 보고 돌아와서 쇼핑백을 현관에서 부엌까지 옮기는 것도 버거워지셨습니다. 무릎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이분이 식사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녹두와 현미를 껍질째 함께 끓인 죽에 강황과 참깨를 넣어 드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달라진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 보고 와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고 무릎이 아침에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과학으로 검증된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강한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밥심 하나로 힘든 세월을 버텨내셨습니다. 내 몸을 돌볼 틈이 없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녹두는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녹두 안에 근육을 살리는 류신이 들어 있습니다. 관절 염증을 꺼주는 비택신도 들어 있습니다. 혈당까지 안정시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세요. 항염증 성분의 97%가 그 녹색 껍질에 있습니다.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히시면 껍질이 있어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드세요. 밤새 공복 후에 류신을 드시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훨씬 강력하게 켜집니다. 저녁에 드시면 같은 양이라도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혼자 드시지 마세요. 쌀과 함께 드셔서 완전 단백질을 만드시고 강황과 후추로 관절을 보호하시고 참깨로 뼈를 단단하게 하세요. 류신은 혼자 드시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 오늘 연구 결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처음에 녹두가 입에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맛에 익숙해지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현미 비율을 좀 더 높이시고 녹두를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최소 3주에서 4주는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무엇이든 단번에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한 발씩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병호 어르신도, 대전의 이순자 어르신도 비싼 약이나 특별한 건강식품으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녹두와 강황과 참깨, 그리고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이분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에 나라를 일으켰던 그 끈기와 강함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강함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차례인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걷는 것,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하는 것, 여행을 다니면서 당당하게 사진을 찍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이 안 좋으시다거나 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지식한상 가족의 힘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